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우리 HJ중공업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과연 반등이 있을 것인지, 무너짐만 남은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이 사실 그동안 우리 조선주가 하락은 하고 있었어요. 하락은 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10월 28일 날 유상증자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물량 신규 상장을 했지만 일단 전량이 1년 동안 보호매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주가 영향은 적었어요. 잘 방어를 했는데 이후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수요일 날이 발생을 했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때려맞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내려맞고 이후에 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바로 직격으로 타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대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악재가 발생을 해도 누군가는 이 악재를 기회로 본다. 시장이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 개인 돈 들여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때려 맞으면은 그걸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매수를 했습니다. 오대리의 결론은 이미 나왔죠. 여러분,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악재로 인해서 심리선 아래까지 주가가 내려왔음에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유상증자로 풀린 그 물량의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28,000원대 후반이었어요. 거의 29,000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기 때문에 댓글로도 실제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니, 주주들이 29,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 이하로 내려가겠냐, 무조건 이상으로 돌아가지 라고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오대리도 사실 같은 의견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개인을 끌어올리지 못할지 몰라도 누군가는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전까지는 회복을 합니다.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본다. 이렇게 악재가 발생을 하고도 이렇게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말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수요일까지입니다. 길어봤자 수요일이에요. 지금 왜 그나마 버티고 있느냐, 버텨주고 있는 힘 중 하나는 악재를 기회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 일단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자. 실적 발표 전까지 관망세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결국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린 곳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HJ중공업 움직임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지만 그럼에도 주가 22,00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텨내고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을 잠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장중 최고가 시가는 최고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최저를 찍었어요. 그 이후에는 또 반등을 하고요. 조정 이어가다가 결국은 22,000원을 사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즉 지금 매도보다는 관망세, 방어세가 지금 확실히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단 바라보자 라는 움직임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혹시 이전에 난 고점에 물렸다 하시면은 사실 지금이 제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우리도 기회를 삼으실 줄 아셔야 돼요. 기회로 삼으셔서 일단은 매수하세요.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시고 고점 노리셔서 매도를 해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매물대를 정리를 해 나가십시오. 매물대를 정리를 해서 지금 22,000원 잘 유지가 되고 있죠. 22,000원으로 평단가를 맞춰두세요. 맞춰두시면은 이후에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물량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는 HJ중공업 이대로 못 가져간다. 왜냐면 단기 변동성 더 커질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 날 텐데 이거 어떡하냐 하시면서 난 당장 처리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까지만 버티시고 이 수요일 날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루 남았어요, 여러분. 수요일 이전에 화요일, 내일 하루 거래일 남았죠. 1거래일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수요일 날 최대한 차익을 챙겨나가면서 물량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오대리가 방금 얘기했죠. 장중에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세요. 저점에 매수, 고점에 매도 하시되 물량 비율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비율을 잘 챙겨가셔야 되고 타이밍 잘 잡으셔서 물량 정리를 해나가세요. 그러시면은 수요일날 변동성 굉장히 커질 겁니다. 변동성 커질 때 기회 노리셔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챙기셔서 물량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전략 챙겨가보고 싶다. 난 그래도 나갈 땐 나가더라도 차익은 챙겨 나가야겠다 하시면은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대리가 이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고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매수 비율, 매도 비율 지키셔야 됩니다. 이 비율 어떻게 정리를 가시면 될지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가느냐예요. HJ중공업 이 약재, 이 단기 약재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약재만 사라지면 여러분 건설이 50% 이상이고요. 60%대까지는 안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선과 기타 사업 쪽에서 나머지 50%, 40% 후반대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 호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 이 약재, 이 균형 잡아가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앞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영상 후반부에서 실제로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면 될지를 근거를 통해서 정리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영상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근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시면 될지 시나리오와 목표 매도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안 보이는 횡보장에서는 누구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가도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금방 불안해지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일수록 가격보다는 기준을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은 오대리의 5가지 근거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첫 번째, 매집 신호. 보시면은 횡보장일 때 더 사람 열받게 합니다. 매집 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평선 교차. 단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어차피 단기 추세선은 여러분 계속 움직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를 되고 있는지. 세 번째, 구름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지. 구름대가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하방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래도 심리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아요. 네 번째, 수급 흐름. 기관이, 외국인이 일정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이슈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5가지가 유지되면 횡보는 멈춰있는 구간이 아니라 다음 시동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대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을 예시를 들어서 근거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의 대장주죠. 두산에너빌리티 오대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이야 잘 나가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7월부터 10월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긴 횡보를 이어왔는데요. 이 와중에 오대리의 매집 신호는 무려 8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축적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동시에 거래량 충분히 받쳐주고 있었고 더하여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급이 탄탄했었던 거죠. 동시에 추세선 움직임, 단기 추세선이 지금 10일, 20일, 이 굉장히 긴 횡보, 60일까지 만났습니다. 이 3개가 횡보세를 이어나가는 와중에서도
5일 추세가 꾸준히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흐름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펀더멘탈,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잘 나갈 것이다, 사양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르지만 오데리는 원전은 반드시 가야 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데리만의 근거죠. 이거는 오데리만의 펀더멘털 근거이고 해석인데 이 해석을 토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계속 쌓이겠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10월 들어서 여러분 이제 원전주 정책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자 어떻게 되죠?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보다 거래량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거래량이 조금 붙자 어떻게 됐죠? 기존의 횡보가 우리 언제 횡보했냐는 듯이 바로 크게 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횡보장이 얼마를 가던 얼마나 길어지던 기준이 살아있는 횡보라면은 이 긴 횡보는 결국은 다음 시동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횡보장은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긴 횡보 끝에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데리는 5가지 근거를 방금 얘기를 드렸어요. 이 5가지 근거로 7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종목을 보고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집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첫 번째로 매집선. 어떤 가격대가 유효한지, 몇 번 지지가 의미 있는 지지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거래량. 이게 정상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인 건지, 힘이 빠진 건지, 아니면은 늘어나더라도 이유가 있는 늘어남인지, 수급인지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단기 추세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단기 추세선을 보면서도 반등하고 있는 각도나 봉 길이가 어느 정도로 오고 있는지, 거래량이 포함된 움직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네 번째, 지지선, 심리선에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구름대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대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결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여섯 번째, 분봉 저점 기준, 추세나 매집의 보조 지표로서 계단형 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중심선이 위로 유지되고 있는지 흐름을 봅니다. 일곱 번째, 이슈와 모멘텀, 즉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요. 자, 여러분 오데리가 체크를 하는 게 매일 체크해 나가고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5가지 근거에 7가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체크를 하면서 자리를 보고 있어요. 종목을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횡보장은 모양이 같은 게 문제예요. 모양이 같아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흐려지는 순간 판단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면은 좋은 자리에서도 불안하고 조심해야 할 자리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횡보장은 기준 없이 보면은 100%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 횡보장에서, 이 재미없고 지루한 횡보장에서 결국은 성투를 이어나가시려면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오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근거를 꼭 체크를 하시고 7가지 체크리스트 다 드렸습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세요.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성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이거 맨날 챙길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맨날 챙기고 있냐. 내가 지금 몇 종목이나 갖고 있는지 아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오데리도 매일 혼자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시도록 시간을 조금 덜 들이시게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데리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모든 종목들을 5가지 근거와 7가지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 횡보장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끝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매일 고민하시지 않도록 그 고민하실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고 오대리가 지금 횡보장에 의미 있는 자리인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위험한 구간인 건지 어떤 기준에서 판별이 되는지 문자로 전략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 받아보시고 지금 버텨도 되겠다,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횡보장은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만 근거만 살아있다면 반드시 다음 움직임이 나옵니다. 매집선, 추세선, 지지선, 수급, 모멘텀 이 5가지 기준이 버티고 있는 종목은 횡보가 길어질수록 움직임이 생길 때 힘이 커집니다. 이제 영상 이어서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서 눌림을 받은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잡아둔 매도가 기준까지 함께 정리를 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거를 토대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5일 추세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죠. 굉장히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세 꺾였어요. 꺾였고 오늘 21선과 교차를 했습니다. 21선 그 와중에도 버티고 있어요.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일과 120일 중장기 추세선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지금 구간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악재가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HJ중공업 자체,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들어온 거죠. 이 악재가 하필이면 9시 메인급입니다. 9시 메인급이기 때문에 단기 악재 조금 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실적 발표,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해도요, 여러분 수요일날 급등해요. 반짝 급등하고 바로 물량 철회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락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단기 악재 앞으로 수색 남았죠. 영장 나오면서 이제 본사 다 뒤지고 난리 날 겁니다. 하고 지금 건설 현장 멈췄죠. 안전검사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HJ중공업이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나가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악재 하나로 굉장히 많이 산적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아주 빠르셔야 됩니다. 타이밍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수요일날 실적이 나오는 그 타이밍 확인하시자마자 물량 처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이후에 여러분 조정 들어가서 더 하락할 거예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HJ중공업을 챙겨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해요. 건설 이 악재를 제외하고는 잘 나갈 거였어요. 조선 쪽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갈 예정이었는데 악재가 건설 쪽에서 터져가지고 전체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이 악재가 터진 와중에도요, 오늘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사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수주를 받았어요. 매출액은 3.97%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HJ중공업 자체에서도 악재를 방어를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왔겠죠. 시나 조달청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 한 번에 단숨에 이 없던 얘기로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된 거겠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방어를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악재는 터졌어요. 이미 터진 건 어쩔 수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죠. 앞으로 HJ중공업이 이 악재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를 지켜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론 악재는 터졌지만 잘 대처만 해나간다면 오히려 신뢰성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하락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내 하방 압력 받으면서 지지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오히려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기회로 보시게 된다면은 매수를 하셔서 앞으로 매수를 하셔서 상승을 노리시고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오데리는 결국 어떻게든 올라갈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든 올라갈 거예요. 조정은 길어질 수 있죠. 조정은 확실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21,000원 돌아와서 저항선 24,000원 돌파를 성공을 해내면은 기간이 안 좋아요. 어떻게 끊어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지만 이전 고점 회복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근데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지금 21,000원 지지를 해내야 되고 그 이후에 24,000원 노리고 이후에 27,000원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처음 봤었던 30,000원까지 회복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이상 오데리 목표가 아시죠, 여러분? 35,000원. 일단 35,0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에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너무 긴 얘기를 드리기에는 여러분이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공포로 완전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릴 거예요, 이제. 흔들릴 거지만 공포가 식어버릴 때 기회가 옵니다. 사고는 크지만 회사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악재를 견뎌내는 종목만이 다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 급등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HJ중공업이 과연 이 악재를, 지금의 악재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이 흐름을 계속 앞으로도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도가, 여러분이 매수하신 평단가도 댓글로 한 줄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